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각이 오후 12시 54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LS 머티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을 하시고 사실 지금 손실이 한 3만 원 후반대 정도 있을까요? 예. 자, 오늘 영상에서는 분명히 이 종목도 6개월 이내에 상장된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라고 한다. 그렇죠? 자,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해법을 좀 일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LS 머티라는 종목이 어떠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왜 지금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가 지금 관심 농도가 많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MSCI 모건스타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요 부분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 그러면 우리는 5월을 향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5월에도 역시나 MSCI 모건스타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즉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LS 머티를 편입할까 말까 이 어, 이 이벤트가 존재한다고요. 자, 지금 그래도 나름 이 코스닥에서 소형주가 아니에요. 중대형주입니다. 역시나 이제 코스닥 150에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은 모두가 갖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 해법도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향후에 있을 이런 LS 머티처럼 이런 등장하는 구간대에서 피해야 되고 그리고 즐길 줄 알고 이런 이벤트, MSCI 이벤트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고 제2의 LS 머티 그리고 LS 머티 이후에 등장하는 종목들 2차 전지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반부에는 여러분들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일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LS 머티라고 하는 종목. 자, 이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알짜 가치를 부각시킬 겁니다. 6,000원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3거래일. 자, 신규 상장주는 모두 3거래일 이내 훼손이 나와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요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는 건 산업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서 결국은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이걸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LS 머티로 수급이 이동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부분 좀 말씀드렸고 5만 원 라운드 피겨 피해가라. 12월 27일 날 이때 보통 통상적으로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12월 24일이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일에는 원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46만 주 수급, 100만 주 수급, 뭐죠? 옵션 만기,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이끄는 날.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이때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적극 매수하세요.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꽁을 같이 볼 거고요. 이 부분은 피해가라고 했던 영상도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거 하나 볼까요? 제가 분명히 반등이 올 겁니다라고 해서 정말 요 이후부터는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었는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찍었던 영상 그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종적인 전략 부분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패시브 자금입니다.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예,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 그쵸? 자, 요 부분과 코스닥 150 몸집도 지금 커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고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자,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들어오고 나가고 할 텐데 최근엔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아마 이 이슈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들어올 거고요. 요 룰에 대한 부분도 일러드릴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했었고 15년 동안 나름 스타 펀드 매상 받았고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오늘 전략 다 일러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요즘 좀 안 좋아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신용미수 대출을 쓸 수 있다, 경고 종목 해지됩니다. 이런 거에 빠져드신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가.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난 종목 이 부분에 제가 공매도에 왜 받아내야 되냐. 이제 우리 3월에 또 이제 보혜수 물량이 300만 주 풀립니다. 아셔야겠죠? 자, 봅시다.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네,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었었고 그래서 화나서 찍죠.
그쵸?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받아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는 자, 이때 적극 매수하세요. 37,500원이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넘을 수 없다. 종가상으로 무조건 훼손 절차가 나올 거고 MSCI를 기다리자 이 뜻인데 자 봅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보여드릴까요? 맞췄다가 아니에요. 과거를 알아야만 미래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라운드 피겨 5만 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 매니저의 일부 자금의 개입이 있다. 자,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넘게 되면 펀드 매니저의 자금이 개입됐다고 해서 패시브 자금, 기계 룰에 의해서 부셔버린다고 합니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에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자, 이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43,300원이죠. 이때부터 아마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MSCI 이슈가 등장하는데 피해가 일입니다. 자, 에코프로 기억하십니까? 라는 영상 잠깐만 볼게요. 편입 불발에 대한 조건이 해당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말하죠. 여러분들이 주의 종목이 인정되게 되면 신용과 대출을 쓸 수 있다. 많이 살 수 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때도 분명히 MSCI, 에코프로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쓸 수 있다. 경고 종목의 날개가 해제되면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쵸? 중요한 건 필드에서 우승했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이벤트를 피하고 즐기고 공매도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대응 절차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12월 19일 5만 원 언저리에 매도합시다. MSCI 편입 이슈가 등장할 수 있는 때입니다. 라고 해서 이때 상단선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죠.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12월 12일 날 S마트 시초가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한 울트라 카파시티에 대한 중요성, 신규 상장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사라. 시초가가 저점이었죠.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12월 27일 LS 머티얼 올라가는 시간이 좀 있죠. 영상이 37,000원. 공매도 상환 기일을 틈탄 보호예수 물량으로 인한 공매도 상환. 자, 여기서 받아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8일 마지막 영상을 찍으면서 그쵸? 자, 오전에 LS 머티얼 시초가에 팔라. MSCI 편입 심사 일정 시작으로 주가 하락 구간. 향후 리뷰를 접한 후에 재진입 고려합시다라고 해서 보내드렸고. 그러면서 오늘이죠. 3월 5일 화요일 엘스머티 시초가에 매수하고 27,000원에 단기적으로 매도하세요. 전일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상장주의 법칙입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었죠. 긴급 5월 MSCI를 준비하시죠 라고 해서 26,100원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날 제가 이제 이 부분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찍어드렸습니다. 자, 단기 반등을 통해서 우리는 손실률을 줄여가면서 큰 판에서 노는 전략까지도 일러드릴게요 했던 건데 봅시다. 지금 반등 구간은 옵니다. 다만 한 번의 즉각적인 반등 구간은 올 수 없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법칙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일러드릴 거예요. 자, 왜 지금 부분에서는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6,000원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3거래일에 훼손이 나오는 건 51,500원이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따져서 25,000원 요 밑으로 한번 갔을 때는 분명 단발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군이 형성되게 되면 자 봅시다. 몇 개 보여드릴게요. 따상상 기업들. 자, 요 부분 보세요. 최고점 대비해서 반 이상 훼손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왜 이건 많이 올랐죠? 이유는 뭡니까? 가볍죠. 1,000억, 2,000억밖에 안 되죠. 그리고 원전 산업이잖아요. 산업군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뭐 한번 봅시다. DS 단석, 따상상 기업. 자, 어떻죠? 얘도 이렇게 했다가 49만 5천 원에서 반절 정도 됐을 때 단기 반등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산업군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주가에 오랫동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그래요. 자, 봅시다. 현대임스 최근의 것만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후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다 해드릴 거니까 반절. 그쵸? 역시나 조선 사이클. 자,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오늘은 단발적인 상승. 다만 하단에서 반등 한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한번 매수하고 27,000원에 한번 덜어놓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평단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가는 방법 없어요? 힘들어요. 이미 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손실권으로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쵸? 앞으로는 전략을 달리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업적인 내용, 울트라 카파시티 자회사의 내용도 다 일러드리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손실 부분에 있는 걸 한 번에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단발적인 상승을 통해서 우리는 거래를 하고 5월에 있을 MSCI 지수, 그죠? 이 부분을 대응을 하면서 손실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과정을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5월에 있을 MSCI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기계의 룰을 우리는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이제 비공개 IR 자료 대주주가 일단 기관들 대상으로만 일단 IR 활동을 했어요. 요거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150에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됐고 몸집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MSCI 5월 달을 향해야 되겠죠. 기계가 움직이고 기계가 파는 거예요. 3월에 분명히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을 향해서 MSCI 기계적인 룰이 들어올 거예요.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에 해당되게 되면 기계 힘으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크게 오르고 차익이 나오고 오늘처럼 하락 구간 때 반등이 나오고 재차 더 크게 하락하는 거. 이게 바로 거래량과 퍼센티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머트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문자 양이 갑자기 오게 되면 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자, 머트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다는데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제를 요구하나 이런 거, 뭐 주식타짜를 뭐 이렇게 사칭해서 뭐 금전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인입니다. 나름 펀드 비즈니스 생활을 오래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타점을 보면서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손실폭을 축소하고요. 어차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기업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 전에 여기 공부방인데요. 진짜 공부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자, 이거 역시나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 제 개인 폰인데요. 이쪽으로 머트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사실 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최근에 뭐 아들 코인하고 있는 거지 코인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간식해뒀어 시험을 했더니 아들이 미안해 엄마 나 주식해 이랬다 뭐 재밌는 이야기도 올려드리는데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제가 이제 시장에 조금 공인으로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 보세요. 사이맥스 최근에 시장에 움직이는 덕산테크코피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종목을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결국은 시장을 읽자예요. 오늘 아침 올려드린 LS 일렉트론 잘 가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오늘 움직였던 부분이 뭡니까? 맞아요. 전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그쵸? 좀 일러드렸죠. 그러면서 LS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 신규 상장주의 법칙과 맞물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해소시키면서 손실폭을 줄여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좋습니다. LIG, 넥스원 큰 판을 읽는 게 필요할 거예요. AI 최근에 있었던 SP 자 볼까요? LIG 넥스원, 고스트 로보틱스.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의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판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오늘 있었던 거, SP 소프트. 이것도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움직일 거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자, 쭉쭉 봅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오전 9시 21분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면서 LS 머티리얼즈 움직이는 건 스마트 팩토리 협력 강화, MX 구자균, LX 일렉트로닉 회장 찾은 이유는 이러면서 슬슬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겠네요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렸고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정보의 취약성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부하는 방입니다. 사실 신성 델타 테크는 제가 계속 일러드려서 자 예견한 대로죠. 예, 이런데 오늘 단기 거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손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세요. 이벤트가 끝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을 때는 근거 없이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업을 보고 영상을 찍습니다. 순덕님, 제필님 이분들도 사실 손실폭이 컸던 분들도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잖아요. 사실 어제 중앙첨단 땡겨서 보세요. 일진전기, 덕산테코피아, 중앙첨단 소재 수익을 내시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부하세요 꼭. 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덕산테코피아도 역시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의 심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들도 체력적으로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는 게 제가 주식시장에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펀드 매니저 생활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렸던 펀드 매니저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손실을 확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 4822 저 개인 폰입니다. 8706으로 이쪽으로 네, 머트 네,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비공개 IR 내용 자료까지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업적으로 살짝 볼까요? 울트라 카파시티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폐배터리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배터리 교체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10년 타게 되면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타는데 비싸졌죠. 9천만 원으로. 누가 탑니까? 폐배터리까지 써보자. 안 해도 돼. UC 울트라 카파시티는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충방전 여러 번 하더라도 휴대폰 보면 처음 샀을 때 금방 방전이 돼버리는 경우 있죠. 한 석 달, 넉 달 지나면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안 써도 돼. 3천만 원이라는 비용 아낄 수 있어. 전기차 수요 감소되는데 우리가 풀어줄게. 좋은 회사입니다. LS 이링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죠. 전기차는.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충전소 만들어 줄게. 이원이라고 하는 회사 합작사 회사 만들었죠. 자, 그리고 알스코 뭐죠? 수소 시대도 열릴 거야. 그리고 알루미늄 사업을 한다고 하죠. 하이 오스트레일리아는 합작법인. 그죠? 자, 여기에 하임케이를 만들죠. 알루미늄 쪽은 1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라보는 시각을 봐야 되는데 큰 이벤트는 2023년 얼마? 2월 28일까지. 이때 이제 영업 EV 배터리 시스템을 양도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 배터리 소재를 감싸는 금속 소재는 아주 무겁다고요. 그러면 이 금속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바꾸게 되면 전기차에 10명 타는 거, 4명 타는 거 어떻게 됩니까? 4명 타는 게 주행거리 늘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알짜 회사를 동원해서 다 우리는 1번이야. 1번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는 왜 못 오르는 거야? 그렇게 좋은 종목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한테만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상장 전부터 일러드렸고 고봉 신호도 말씀드렸고 어제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봅시다. 어떤 뜻이냐면 비교 설명을 해드린 게 낫겠죠. 자, 에코프로머티. 자, 신규 상장 주면서 LS 머티에 대한 이거 뭐 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다 다루고 질의응답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룹니다.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라고 치면 얘도 역시나 MSCI 편입되냐 마냐 여기서부터 같이 빠지죠. 잘 보게 되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얘는 반등을 줬었어요.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서 빠지긴 하지만 근데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MSCI 편입되냐 마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차이점과 공통점 같이 빠지는데 왜 이러지? 자, 이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습니까? MSCI를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떨어졌던 이유도 말씀드린 겁니다. 5월을 또 향하고 있으니까 알아야겠죠.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유추하겠다. 기업 가치를 모르고
투자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 최대 대주주예요. 유동 비율, 즉 몸집도 적당히, 거래량도 적당히. 그래야만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은 이 종목을 편입해서 대한민국 시장을 거래할 때 편입할까 말까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 최대 주주인데 어떻게 되죠? 심사 일정과 리뷰 일정, 서류 심사 마지막 날에도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도. 근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는 왜 MSCI에 편입됐을까요? 예,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 공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얘네들은 무조건 맞춰낼 수 있겠다. 이걸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봅시다. 편입되는 며칠 전에 에코프로는 이런 공시를 해버리죠. 이게 언제죠? 2월 7일 요 앞뒤로 해서. 자, 결국은 유동 비율을 맞추기 위한 부분을 성공을 시켜주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MSCI 탈락됐던 이유다. 그러면 5월에 분명히 LS도 이와 같은 뭐 액면 분할, 무상증자 이 이벤트를 등장시키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우리는 기계 룰에서 패시브 자금, 그렇죠? 자, 큰 종목이잖아요. 그 룰을 이용해서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가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LS 머티, 에코 프로 머티, 2차 전지 이런 거에 쌓여 있을 때 큰 산업군들은 제가 이 LS 머티와 에코 프로 머티를 한번 피해 가자. 이 요런 이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심사 일정, 리뷰 일정. 이때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주가 훼손이 좀 나오긴 하지만 맞아요. 배터리의 효율을 끌어올려야만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조정을 받고 에코프로 머티가 조정을 받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구체 이유, 울트라 카파시티 이유 요 종목을 언급해 드렸잖아요. 1월부터 얘는 급등하죠. 전해액을 다루는 거죠. 왜? 중국 거 광물 쓰지 마라. 그래서 항상 강조드린 건 LS 머티는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빠진 게 맞고 근데 중요한 건 엔캠이란 종목도 역시나 산업군을 봤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2차 전지가 전부 다 오르지 않을 거예요.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이런 충격을 받아들일 때는 분명 엔캠이란 종목도 중국이 광물 1등이에요. 예. 보조금 혜택을 안 주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렇죠? 자, 중국 광물 쓰지 마라. 전액도 중국이 1등이라는 거죠. 이 대체제가 발생된다. 그러면서 제가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도 자, 확산입니다.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지 마시고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큰 판을 놓으시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분들. 자, 1,000만 원 가지고 1억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종목으로 승부를 내겠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맞아요. 뭐 라이브랑 영상 참여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슬쩍슬쩍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시장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아하 AI구나 시장은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트럼프가 뭐 이제 그 후보군으로 되냐 마냐 있는데 선정이 돼버렸죠 2차 전지에 낙폭을 이끌겠구나 이런 부분들 쭉쭉 보면서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판을 아시고 접근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덕산테코피아도 이거 보세요. 어제 올려드렸는데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그냥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무관하지 않아요. LS 머티를 듣고 있으시면서 좋은 이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시장의 판을 알면서 몸을 시장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공부를 하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1,000만 원 가지고 1억 벌 수 있어요. 1년에 3억도 벌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킵니다. 중요한 건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다만 하루에 5분, 10분씩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